안녕하세요. 하얀 그림자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로아 골드 때문에 최근 말이 많은데 이 골드 시세를 잡아줘라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골드 때문에 이득을 보는 유저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로 이득을 보는 유저군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쨌건 이 골드 시세 하락은 일단 벌어진 현상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군에 속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골드 시세가 어떻게 변했냐? 원래 6개월 전에 1000골드 3000원에 살 수 있었어요. 이거 쌀먹거래소 기준이고요. 이제는 1000골드를 사기 위해서 1300원만 내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반퉁 났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득을 보는 유저는 누구고 손해를 보는 유저는 누구냐는 거죠. 자, 지금 아크라시 상태가 어떻죠? 7월 달에 하이퍼 익스프레스 점핑권 그리고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유저들이 원래는 이런 골드를 많이 못 버는 유저군들이 굉장히 부유한 유저군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정된 물건들, 한정된 재화, 한정된 뭐 강화 재료, 크리스탈 이런 거를 놓고 이때는 골드가 얼마 없던 유저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비싸지 않았던 반면에 이제는 골드가 많은 유저들끼리 같은 걸 놓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유저들이 다 골드가 많으니까. 자, 이것과 정확히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혁명인데요. 15세기, 16세기 스페인이 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파면서 여기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량의 금은보화가 유입이 되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물건 만드는 거는 양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때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공업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파는 인간들은 이득을 봤다는 거죠. 이 현상에서. 자, 이 과도한 풍요로 생긴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건을 만드는 자가 이득이라는 거예요. 자, 원한 정각이 너무 비싸서 힘든 자가 있으면 그 반대로 원한 정각을 비싸게 팔아서 기쁜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크라시아의 소비자는 누구고, 그러니까 물건을 주로 사서 쓰는 사람은 누구고, 생산자, 물건을 주로 만들어서 갖다 파는 인간은 어떤 유저냐는 겁니다. 자, 일단 소비자부터 볼게요. 소비자는 어떤 거죠? 내가 뭐 어떤 가디언 토벌이고 카던이고 뭐고 군단장이고 뭐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쌓이는 뭔가 재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드도 있을 것이고 뭐 파괴석도 있을 것이고 돌파석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산하는 양보다 내가 쓰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산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거래소에서 뭐 파괴석, 뭐 강화 재료들, 뭐 오레아 재료를 사가지고 내가 강화를 하고 이것에 대한 요구량이 많은 유저라는 거죠. 소비자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캐는 어떤 생활 재료들, 뭐 파괴석 이런 기타 재료들보다 내가 필요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서 사서 써야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성장 속도보다 내가 캐는 속도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선 그 나머지 재료들을 다른 사람들한테서 사야 되는 유저인 겁니다. 근데 이제 아크라시아의 특성상 그럼 모든 소비자가 괴롭냐? 그게 아니고 아크라시아의 특성상 특정 소비자들이 더 괴로워졌어요. 지금 골드 시세 하락으로 인해서 이 골드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유저들이 더 고통스러워졌냐? 자, 어쨌건 내가 쓰는 양이 이만큼이고 내가 버는 양, 내가 캐는 양이 이만큼이면 이 간극을 메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쓰고 싶은데 내가 캐는 재료는 이거밖에 없어. 파괴석이고 뭐 오레아 재료고 다 모자라. 이거 사야 되잖아. 이거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전부 현질로 채우는 사람은 지금 크게 고통이 있을까요? 같은 양의 돈으로 지금 훨씬 많은 골드를 살 수 있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패키지나 뭐 크리스탈 이런 거는 가격이 크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현질로 이거를 채우는 사람은 현재의 골드 환율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 간극을 내가 버는 골드로 다른 모험가들한테 사서 모든 걸 채우려고 한다면 그러면 고통이 상당히 심하겠죠. 같은 양의 골드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양이 더 적어졌잖아요. 즉 내가 더 많은 골드가 필요해진 거예요. 몇 개월 전보다 같은 양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고통이 심하지만 이 사람은 고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질을 쓰는 비용, 내가 이 간극,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이 간극을 얼만큼 현금으로 메우냐에 따라서 내가 고통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 시세 하락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일단 1위는 당연히 작업장이고 이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2위는 내가 빠르게 뭔가 성장하고 싶은데 무과금러야.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자는 누구냐? 생산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생산자는 내가 막 재료 캐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재료가 남고 내가 강화하고 싶은 만큼 했는데도 재료가 남아서 이 잉여량을 거래소에 갖다 파는 사람이에요.
즉 내가 거래소에서 사는 물건보다는 파는 게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생산자의 특성, 보통 어떤 스타일의 유저냐, 막 카던 돌고 막 가디언 도벌 별 생각 없이 돌다 보니까 재료가 막 엄청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강화를 그냥 내가 크고 싶은 만큼 해요. 내가 지금 뭐 발탄 유저인데 아직 발탄이 좀 아직도 힘들어. 그래서 비아키스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워서 그냥 강화를 그냥 한 1420까지만 해놓고 그냥 주차해놨어. 그래서 재료가 계속 남고 있어. 이런 걸 갖다 팔고 있어. 생활도 막 하다 보니 그냥 그 생활의 기운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재료 쌓여 있어. 내가 포션이나 뭐 배틀 아이템 같은 거 만들고 또 이게 재료가 남아. 그래서 이런 거 갖다 팔아. 그래서 남은 재료들, 결국 내가 쓰는 게 적기 때문에, 내 성장에 대한 욕구가 적기 때문에 남은 재료를 거래소에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넷 소비자냐, 넷 생산자냐에 따라서 이 골드 시세 하락이 나한테 다가오는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넷 소비자는 내가 거래소에 올리는 것보다 사는 양이 많은 사람들. 내가 물건을 사는 게 많을수록 골드가 많이 필요하니까 예전보다 힘들겠죠. 생산자들은 내가 거래소에서 사는 건 얼마 없는데 거래소에 올리는 물건 파는 건 엄청 많아. 그럼 내가 같은 물건을 올려도 옛날보다 골드가 훨씬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 생산자는 고통이 별로 없다는 거죠. 현재 골드 시세 하락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대충 이렇게 레벨 높고 막 배럭 높은 사람들만 개이득인 게 아니냐? 꼭 그렇진 않아요. 결국 이거는 어떤 성향의 유저들이 지금 생산자가 되냐면 내 캐릭터가 이제 시간당 캐는 재화량보다 내가 어떤 성장에 대한 욕망이 작은 사람이 결국은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레벨군을 가던 있을 수밖에 없고 진짜로 성장을 할 만큼 해서 진짜 더 성장할 데가 없는 그 정도 레벨대가 아닌 이상 내 캐릭터가 어느 정도 캐는 재화량에 비해서 내 성장의 욕망이 더 큰 거는 어느 레벨대에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고레벨대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겠죠. 어쨌건 결론은 내가 캐는 것보다 쓰는 게 적은, 쓰고 싶은 욕망이 적은 유저들은 생산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별로 타격이 없는 유저가 또 있죠. 자급자족형 유저. 쓰는 거랑 버는 게 비슷한 유저들. 배템은 그냥 이벤트로 받는 거 직접 캐서 만드는 걸로 충분하게 그냥 쓰고 있고, 귀속 재료로도 강화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해서 남는 거 팔고, 그리고 막 딱히 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아키스 지금 하고 있는데 비아키스도 너무 힘들어서 쿠쿠세이튼 가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쿠쿠세이튼 아직 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런 유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펫 활성화하거나 뭐 페온 살 정도만 조금씩 현질하고 거래소에서 악세랑 각인서 말고 아무것도 안 사고 나머지는 다 갖다 파니까 남아가지고 이런 자급자족형 유저도 크게 골드 시세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골드는 어디에 나가요? 이 유저는 여기서 나가는 거는 거의 내가 올리는 만큼 벌 것이고 거의 NPC한테만 골드를 내가 갖다 바치는데 NPC한테 강화하거나 품질작하거나 하는 골드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가격이 고정이잖아요. 오히려 조금만 현질해도 엄청난 양의 골드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쉬워졌다고. 그러니까 별로 타격이 없던지 오히려 골드 시세 하락으로 더 편해진 게 자급자족형 유저입니다. 그래서 골드 환율의 이 변화, 지금 골드 환율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다, 급변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선 이 성장에 대한 욕망, 내가 뭔가 거래소에서 뭘 사가지고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망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욕망이 있더라도 내가 현질러라서 그 욕망을 내가 현질로서 충당한다면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고, 생산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유리하다. 그리고 어쨌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골드가 늘었기 때문에 약간의 현질은 상당히 정신건강을 이루는 상태가 된 것이고, 로아에서 주로 골드를 많이 보상해주는 컨텐츠가 있고, 어떤 물건들, 뭐 그게 재봉술, 뭐 재련, 재료 이런 것들을 주는 컨텐츠가 있죠. 어쨌건 이런 거를 캐는 컨텐츠가 좀 더 중요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냐? 골드를 주로 주는 컨텐츠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고, 물건을 캐는 거는 오히려 보상이 약간 늘어난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솔라스가 말을 하죠. 죄 없는 자 살아남을 것이다. 자, 어떤 죄가 없는 사람이 살아남느냐? 욕망이 없는 자. 내가 막 빨리빨리 크고 싶고 막 거래소에서 막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강화 눌러야 되고 이런 욕망이 많을수록 살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는 거야, 아크라시아가. 그래서 약간 내려놓고 천천히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내가 좀 천천히 성장하고 로아를 즐기고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네, 이상이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